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으로 탄생한 세계 최강급 지대공 미사일. 한국산 천궁-2에 관한 소식과 미사일 기술력 조강대국으로 등극한 한국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채널명 대구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형 전투기 킬러 미사일 킬러로 불리는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은 한국과 러시아 군사기술 동맹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군사기업인 알마즈 안테이는 소련 붕괴 이후 진행된 급격한 군축으로 기업 자체가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한국 방산 기업들이 극적으로 경제적 구원 투수를 담당. 공동 무기 개발 요청으로 천궁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되며 기업 파탄을 면했죠.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끈끈한 협력을 기반으로 전투기 킬러라고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을 공동 개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천궁 미사일이 러시아에서는 비티아즈 미사일로 탄생하게 되었죠. 덕분에 천궁 미사일은 콜드런칭이나 포대 구성 운영 교리 등이 러시아산 야전 방공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성숙도가 높은 PSA 레이더 기술 등 세부적인 기능은 한국의 정밀 제조업 기술력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즉, 천궁-1 미사일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력이 합쳐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천궁-1 미사일은 말만 성능 계량이지 미사일 성능은 기초부터 완전히 다른 한국과 러시아 등 발표된 천궁-2의 논문들을 종합하자면 미사일 폭발 반응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나드 윙을 부착했으며 최대 요격 고도 15,000m, 최대 사거리는 기존 사거리의 3배를 뛰어넘어 70km를 돌파, 한국 영토 방공망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전투기를 순식간에 요격시켜버립니다. 천궁-1 미사일에 포함된 유도탄 전체 시스템, 유도장치 탐색기 및 사격 통제 시스템과 지상에서 적기를 찾거나 미사일의 중간 유도를 담당하는 다기능 레이더를 전부 국산화시켰으며 발사대와 전기식 액추에이터 로켓 추진기관 및 탄두마저도 전부 국산화시키며 90%에 가까운 경이로운 국산화율을 기록했습니다. 천궁 다기능 탐색 레이더는 PSA 방식으로 지상에서 적기를 찾거나 미사일을 중간 유도합니다. 레이더가 목표를 탐지하는 순간 교전 통제 차량이 분석 후 교전 명령을 내리고 미사일을 발사,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관에서 반응.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관의 사줄 모터가 미사일을 밀어낸 후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측추력 자세저 모터가 적절한 방향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그 직후 주추력 모터가 작동하고 양력을 내기에 적절한 속력에 도달하면 조종용 꼬리 날개가 움직이며 적기에 명중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강급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1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 7대에서 20여 대로 3배 이상 배치량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천궁-1 미사일 1부대는 발사체 4기로 구성되며 발사체 1기당 미사일 8발이 탑재됩니다. 한 개 부대에 맞춰 총 32발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셈이군요. 군 당국은 최소 700발 이상의 천궁-1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위 면적 대비 세계 최고 밀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갖춘 상태군요. 이러한 촘촘한 방공망에 중국산 전투기나 자위대의 전투기가 들어오는 순간 모조리 박살내는 것이 천궁-1 미사일의 진정한 임무입니다. 러시아와 군사기술 동맹을 주도해서 개발에 성공한 미사일 초강대국 한국의 천궁-1 미사일,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절망하는 상황. 과거와 비교해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는 현실, 한국산 천궁-1 미사일이 부러워서 근거 없이 포만한 무논리를 펼치는 일본 네티즌들, 일본의 밀리터리 777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들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의 천궁 방공망은 러시아의 S-400 계통 방공망을 훔쳐서 만든 무기다. S-300 또는 S-400 어느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보도에서는 사정거리가 최소 40km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꽤나 좋은 성능의 러시아 방공망을 한국이 훔친 것이네. 공동 개발을 훔쳤다고 표현하네. 러시아와 내통한 한국은 북한과 같은 레드팀 위험 레벨에 가까워지는 거야. 일본과 미국 태평양 수호 동맹을 격분시켜 절대적으로 후회하겠지. 빨리 한국을 자르지 않으면 인류의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 일본이 민주주의를 논해?
한국군의 T-80 전차 사태도 그렇고 의외로 한국의 수법에 그대로 당해주는 러시아의 성격은 겁쟁이면서도 온순한 것일까? 일본에서도 당당하게 러시아산 무기를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 유격 미사일 같은 건 한국에서 쓸모가 없잖아. 러시아와 공동 개발했다는 기술력도 수상하다. 갑자기 탄두만 바꾸면 일본을 공격하는 지대지 미사일로 둔갑하는 느낌. 단지 한국은 가난한 도상국이라서 개소리 고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살 수 없을 뿐이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구형 패트리어트는 독일산 중고품, 일본은 가장 신품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없지. 천궁 미사일은 한국이 만든 자국산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본의 막중한 방공 성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하면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천궁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약 1억 6,600만 원으로 저렴하다는 걸 자랑하는 한국의 언론들이 불쌍해. 한국산 미사일은 분명히 내용물이 조잡하고 유격 성능도 오물 수준에 가깝잖아. 내 도입 평균 논리, 천궁 미사일 발사대를 기존 7대에서 약 20대로 3배 이상 늘릴 것. 그래도 부족하네. 북쪽은 만기 이상의 유탄포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데 700발 따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지 눈에 선하다. 한국군의 발사대가 일본을 향하고 있는 건 유명한 이야기. 반면 일본은 한국을 향해 장비되어 있는 발사대가 하나도 없지요. 육상자위대의 자주포가 물량 공격으로 순차적으로 발포한다면 미사일 방공망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일본이 자주포를 농안에 기획 여전히 전쟁하는 법조차 모른다니까. 2차 대전에 참가한 일본과는 엄청난 내공력 차이가 있어 한국은 전투력 B급의 나라다. 미사일을 제외하고도 타격수단은 많아 핵폭탄이나 화학포탄 등을 이용하면 한반도의 피해가 막대해진다. 만약 유격에 성공하더라도 파편이 쏟아지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종료된다. 일본은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전범국인 한국과 러시아가 신무기로 일본을 위협하려는 수작이다. 전범국 타령 애잔한의 애당초 일본은 영토 도둑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두 개의 전범이 협력을 할수록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는 것을 더욱 정당화시켜준다. 한심. 한국이 천궁-의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자 열등감이 폭발한 일본 네티즌들. 현실을 부정하며 천궁-의 미사일의 성능이 낮을 것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고 있군요. 이제는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한 대한민국.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막강한 기술력으로 일본 전역을 박살내버리는 전략 무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